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바쌤입니다. 자, 오늘 국가철도공단 자기소개서 한번 같이 써볼 겁니다. 사실 고민이 좀 많았어요. 지금 마감 기한이 얼마 안 남았죠. 그래서 조회수가 별로 안 나올 것 같아서 할지 말지 막 좀 망설였는데 여러분들이 워낙 요청이 많으셨기 때문에 한번 같이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늘 하던 대로 유튜브에서 이런 거 알려드리고요.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 따라가시면은 템플릿하고 예시 있습니다. 보시면서 적으시면 되겠죠. 자,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바로 시작합니다. 자기소개서 평가한다고 돼 있죠? 제가 영상을 제작한 이유도 이겁니다. 뭐 적부면은 대충 써도 되겠지만 지금 자기소개서 평가를 하고 한다고 하고 있고 문항도 굉장히 어려워요. 지금 문항이 평가 기준에 알맞게 좀 작성이 돼 있고 그래서 그리고 글자 수도 이게 500자밖에 안 되죠. 그래서 평가에 용이한 글자 수입니다. 그러니까 꼼꼼하게 이제 평가를 하겠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 평가 기준에 맞춰서 평가가 되도록 작성하는 게 중요하겠죠. 여러분들 쓰시는데 문항도 좀 어려워서 좀 난항일 것 같아서 제가 영상을 좀 찍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항목 1번부터 바로 공략해 봅시다. 지금 항목 1번이 인생에서 가장 큰 도전은 무엇이었는가? 작년에 제가 이맘때쯤에 국가철도공단을 공략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비슷한 항목이 있었죠. 요거는 조직 적합도를 평가하는 건데 항상 이제 국가철도공단에 들어가는 인재상 관련 적합도 평가입니다. 그러니까 이 KR의 인재상 중 요 혁신 인재에 해당하는가? 그래서 뭐 이런 거죠. 익숙하지 않은 해보지 않은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는 마음가짐, 그런 도전 정신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그런 것에 도전했을 때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도전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가? 이제 이런 것들을 조금 살펴보는 질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생소한 거, 내가 이제 선뜻 도전하기 어렵던 분야에 도전해가지고 뭐 실패한 사례도 괜찮아요. 근데 실패한 사례를 적으실 경우에는 반드시 재도전 사례를 적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떤 새로운 분야에 도전했고 실패했지만은 내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성공시킬 때까지 노력했다. 이런 자세가 이 항목에 제일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뭐 여러분들이 뭐 자격증 딴 사례부터 시작해서 뭐 이런 것들 많이 적으실 텐데 이게 개인적인 도전도 좋지만은 자신이 속한 조직을 위한 도전, 뭐 업무를 개선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팀 단위로 했었던 공모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좋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거 쓰실 때 개인의 도전 사례를 많이 적으시는데 이 팀 단위로 그 팀 단위로 도전을 했거나 아니면 조직에 조금 좋은 영향을 주기 위해서 조직을 위해서 어떤 도전한 사례가 있으면 그걸 적으시는 게 조금 더 높은 평가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작성 플러스는 이렇게 됩니다. 당연히 익숙하지 않은 새로운 분야에 도전한 적이 있습니다. 새로운 분야, 새로운 일은 이렇게 시작하게 됐고, 그런데 막상 시작해보니까 이런 부분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정말 노력해서 달성을 했지요. 혹은 포기하지 않고 노력했는데 실패했어요. 하지만 용기를 내서 또 재도전했습니다. 결국 성공시켰지요. 그래서 요 이제 경험을 통해서 도전의 중요성,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것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입사 후에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마무리하시면 되는 거죠. 자, 들으면 쉽죠? 근데 쓰면 힘듭니다. 예시 봅시다. 이런 거요. 어떤 경험에서 익숙하지 않은 새로운 분야에 도전해서 성과를 창출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평가 지표, 평가되는 부분을 딱 넣어주고요. 그 다음부터 상황의 상세 설명에 들어가죠. 그래서 뭐 그 당시에 뭐 공모전이면은 어떤 공모전이었는지, 아르바이트면 어떤 아르바이트였는지 이렇게 상황 설명을 쭉 하면 됩니다. 그런데 요게 참여,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는 것 자체가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 반드시 자발적인 동기에 의해서 시작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누가 시켜서 과제라서 도전하게 됐다 이런 내용을 넣으시면은 낮은 평가를 받게 됩니다. 이건 도전이 아니죠. 강제니까. 그래서 내가 자발적으로 도전했다라는 내용이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간단한 상황 설명과. 그래서 제가 어떤 데 참여를 했는데 참여한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에 참여한 동기는 제가 자발적으로 하고 싶어서 호기심에
도전하게 됐습니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그것을 해내는데 당연히 새로운 분야나 새로운 도전을 했기 때문에 어려울 겁니다. 그러면 내가 시간 투자를 하고 밤을 새고 뭐 시간을 더 투자하고 남들의 도움도 받고 뭐 이런 식으로 누구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이런 노력들이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겼고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문제가 생겼고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이만큼 노력했습니다 라는 내용이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시로 들어드린 게 공모전에 나가는데 이분이 이제 저학년인 겁니다. 철도 관련 이제 학과인 것 같은데 이런 거예요. 철도 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아무래도 저학년이다 보니까 부족하겠죠. 그리고 이제 4차 산업혁명 관련 공모전을 했는데 이 빅데이터나 IoT 등 용어는 알지만은 되게 생소한 분야라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했지만 첫 번째는 실패를 했죠. 그래서 재도전했다. 만약에 재도전한 사례가 아니라 첫 번째 도전에 바로 성공하셨으면 그냥 첫 번째 도전에 성공했습니다라고 기술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한번 실패했는데 다시 이제 열심히 해가지고 보완해가지고 다시 수상할 수 있었다. 고학년 때, 저학년 때 도전했는데 실패하고 고학년 때 재도전해서 성공했다. 뭐 이런 사례죠. 그래서 재도전 사례가 없으면은 그냥 엄청난 노력을 통해서 나는 그 도전을 성공시켰다라는 내용이 들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입사 후에 어떻게 하겠다? 일단 이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도전하고 열정을 가지는 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고 입사 후에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마무리가 되겠죠. 자, 항목 2번입니다. 문제가 어렵죠. 복잡한 문제에 직면했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본인만의 방법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건 당연히 문제에 직면했을 때 해결하는 거기 때문에 문제 해결 능력인데 여러분들이 제가 이거는 다룬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보통 문제 해결에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요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중점에 두고 평가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동안에 제가 다른 기관에 자기소개서 쓸 때는 뭐 이런 질문 많잖아요. 기존의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문제 해결한 적이 있습니까? 이러면 창의적 사고 중심으로 평가를 하는 거라고 했죠. 근데 요 질문은 좀 다르죠. 국가철도공단은 복잡한 문제에 직면했을 때 어떻게 해결합니까? 노하우가 있습니까? 요걸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간단해요. 복잡한 문제에 접근하는 거는 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논리적인 분석이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이 항목은 객관적으로 논리적으로 원인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본인은 갖추고 있습니까를 평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원인 분석 부분에 힘을 실어서 작성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 돼요. 명확한 문제의 원인을 논리적으로 도출하기 위해서 노력했다. 근데 이걸 논리적으로 도출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냥 이제 노력을 한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뭐 특별히 문제 해결 기법을 배우신 경우도 있습니다. 그걸 활용하시고 사실 잘 없죠. 뭐 문제 해결 기법 하면은 이제 뭐 미시 뭐 이런 것들 있죠. 뭐 요렇게 이제 원인을 정확하게 규명하는 뭐 기법들이 있는데 이런 기법들을 사용하셨으면은 사용했다라고 적으면 되는데 그런 경우 잘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내가 철저한 분석을 통해서 원인을 명확하게 밝혀냈다. 나는 이러한 노하우, 명확한 문제의 원인을 밝혀내는 노하우가 있다. 논리적으로 원인을 도출할 수 있는 노하우가 있다. 이런 식으로 기재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런 이제 문제 해결 기법, 원인 분석하는 문제 해결 기법을 활용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활용한 경험도 있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게 문제의 원인이라고 생각하게 도출을 할 수 있는 증거 수집을 위한 노력, 객관적 지표를 위한 노력, 분석을 위한 노력, 조사를 하기 위한 노력, 요런 노력을 통해서 문제 해결한 사례를 통해서 그 원인 분석을 정확하게 해서 문제를 해결했던 사례를 기술해 주시는 겁니다. 요것도 사실 힘들죠. 요것도 힘들죠. 그리고 이제 이런 것도 좋아요. 정확하게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저보다 선배, 좀 지식이 나은 사람한테 도움을 구해서 이제 이렇게 했다. 이것도 하나의 노하우입니다. 저는 저 혼자 해결하기보다는 주변에 저보다 뛰어난 사람, 명확하게 원인을 규명해 주는 사람들을 통해서 정확하게 활용해서 문제의 원인을 명확한 원인을 찾는데 노하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술하셔도 좋습니다. 사실 이게 제일 현실적이긴 하죠. 자, 그래서 작성 플롯은 어떻게 잡느냐면요. 이렇게 잡습니다. 저는 원인 파악을 확실하게 한다. 복잡한 문제가 발생하면. 그리고 그에 대한 노하우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평가 지표를 제시해 주시고요. 그 다음은 문제 해결 플롯대로 가면 되죠.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데
정말 철저하고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노력을 통해서 원인 분석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중점에서 기술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원인 정확하게 밝혀졌으니까 어떤 대안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했지요. 그래서 원인 분석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입사 후에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기술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시 보여드리면 이런 거죠. 복잡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저의 노하우는 철저한 원인 분석이다. 그래서 먼저 문제인식부터 제가 제시드리는 사례는 근로장학생 근무 시에 정수기 관리했던 일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그냥 발생했죠. 문제가 뭐냐면 이런 문제 많이 발생하죠. 정수기에 커피나 음료를 버리는 화구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자, 이제 문제인식했으니까 이 항목의 중요한 뭐죠? 원인 분석입니다. 그냥 제 생각에는 이제 카페가 가까이 있어서 아니면 사람들이 귀찮아서 그렇게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논리적인 원인 분석이 아니죠. 철저한 증거 수집 혹은 조사, 분석 이런 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사례가 있습니다. 철저하게 조사하기 시작했는데 정수기가 한 층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여러 층의 정수기들 중에서 오물을 갖다가 투척이 많은 이제 정수기를 조사한 겁니다. 그래서 다른 정수기들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니까 정수기들이 그런 사례가 많은 정수기들이 하나같이 화장실과 먼 겁니다. 자,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커피가 조금 남았어요. 여러분들은 그러시지 않겠죠. 근데 화장실이 굉장히 멀리 있습니다. 이걸 비워야 돼요. 뭐 안 비우고 쓰레기를 갖다 버릴 수도 있겠지만 비워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귀찮은 마음에 정수기에다가 커피를 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분석으로 화장실까지 가서 남은 음료를 버리기 번거로우니까 이런 짓을 하는구나 라는 원인을 밝혀냈다라는 거죠. 자, 요런 겁니다. 요런 거. 내 생각이 아니라 정황과 증거 이런 것들을 수집해서 원인을 철저하게 밝혀냈다. 그래서 이제 뭐 대안 제시 부분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항목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어떤 대안으로 해결했다 하면 돼요. 그래서 오물을 비울 수 있는 통을 비치하는 것으로 문제 해결했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정확하고 논리적인 원인 분석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다. 그러니까 입사 후에도 문제가 발생하면 철저하고 논리적인 원인 분석으로 효율적으로 해결하겠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항목 2번이었고요. 3번 바로 갑니다. 자, 윤리 어긋나는 거 봤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제가 항상 얘기 드리지만 규정 준수, 여기 이제 규정 준수를 평가하는 건데 이게 준법성입니다. 준법성. NCS 용어로 정확하게 표현하면 준법성이에요. 준법성은 직장에서 정해진 규칙이나 규범을 지키고 따르는가를 평가하는 건데 제가 준법성에 관련해서 NCS 자기소개서를 적을 때 어떤 내용이 들어가면 좋다고 하는 거 기억하시나요 혹시? 다른 영상 보신 분들은 기억하시죠? 제 영상을 꾸준히 봐오셨다면 제가 항상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규칙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에서 지켰다. 이런 사례 적으면은 평가를 좋게 받을 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어떤 내용이 들어간다고 했습니까? 이런 내용. 나만 지키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지키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항목은 그런 사람인지를 평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규정을 잘 지키는 게 아니라 나도 지키고 동료가 규정을 지키도록 설득할 수 있는 사람인가 혹은 지키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인가 규칙을 준수해야 된다는 확고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요걸 평가하는 게 이 항목입니다. 그래서 규칙의 중요성을 깨달은 사례나 어려워도 규정을 지킨 사례 요거와 동시에 동료들도 지키게 만든 사례를 갖다가 기재를 해 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의 플롯입니다. 일단 질문에 대한 답변부터 해야 되겠죠. 상사나 동료가 규정을 안 지키면 어떻게 하겠는가 했으니까 지키게 만들겠다. 모범을 보이겠다. 이런 걸 답변을 먼저 적어야 되고 제가 그렇게 행동한 사례가 예전에 있다. 그래서 상황 제시해주고 당시 규정을 매우 지키기 힘들었는데 저도 지키고요. 동료도 지키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중요하다는 걸 나는 이미 알고 있고 입사 후에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플롯으로 진행을 하셔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답변부터 나와야죠. 예시 보여드리면 설득하고 모범 보이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런 이유를 적어주시면 좋아요. 윤리에 어긋나게 업무를 하면은 당장의 성과 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되게 리스크 아니냐. 그래서 저는 이런 경험이 있다.
규정 위반하는 학우를 설득한 경험이 있다. 이렇게 이제 제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세 설명해야 되겠죠. 어떤 사례가 들어가면 됩니까? 일단 왜 그 규정을 지키기 힘들었는지. 제가 제시드리는 사항은 이제 전기 관련해서 실습 교과목 하는데 요때 뭐 고압 장비라든지 이제 전압이 들어가는 장비, 전기 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많죠. 근데 그게 매우 더웠던 겁니다. 근데 보통 우리 실습 이런 거 하면 안전장구 차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너무 더워서 애들이 안 찬 겁니다. 근데 나는 그게 위험하다고 생각해서 지켜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예요. 규정을 왜 지키기 힘들었는지 상황 설명이 먼저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지키기 위한 노력을 들어가면 되겠죠. 우선 모범을 보입니다. 제가 먼저 착용해왔고 그 다음에 착용하라고 말했다면 너무 직설적이죠, 맞죠? 그래서 이런 내용이 들어가면 좋죠. 친구들에게 직접적 지적보다는 보호구를 착용하는 게 안전하지 않겠냐고 돌려서 설득했다. 그리고 하지 않는 애에 대해서는 조금 그래도 지적을 했다. 왜냐하면 이런 이유도 들어줘야 돼요. 만약에 직접적으로 지적을 했다면 이제 그 친구가 조금 당장은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안전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 이공계 직무 지원자들은 이런 내용을 기술해도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안전 규정을 지키고 지키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했다. 그래서 만약 그런 행동을 통해서 성과가 있다면 이렇게 기술해줘도 되고 아니면 이제 동료들이 행동 변화를 일으켰다면 규정을 안 지키다가 지켰다면 그것도 성과죠. 그래서 그런 내용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입사 후에도 나만 규정을 지키는 게 아니라 이 설득해서 모범을 보여서 다른 사람도 지키게 하겠습니다. 혹은 규정을 준수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재하시면 되는 거죠. 자, 항목 4번 가보겠습니다. 아이고, 거창합니다. 본인의 역량으로 지역사회 또는 국가에 기여했던 경험을 기술해 주십시오. 그래서 입사 후에 공익증진 어떻게 할 겁니까? 요거 물어보는 겁니다. 이건 당연히 직업윤리에 대한 평가고 누가 봐도 봉사 정신이 있는지 없는지 평가하는 거죠. 자신의 이해를 먼저 생각하기보다 국가, 기업 또는 남을 위해 일하는 자세를 가졌는지 평가를 하는 건데 이게 NCS 정확한 정의입니다. 봉사 정신에. 봉사 정신 이제 사례를 적으실 때 포인트는 두 가지예요. 일단 활동에 임하는 동기가 자발적이었는 겁니다. 누가 시켜서 했습니다. 봉사활동 시간을 채워야 졸업이 되었기 때문에 일단은 처음에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 저는 봉사하겠다는 마음가짐이 생겨서 그게 우연이든 아니면 어떤 교육을 받아서든 이 자발적으로 동기가 생겼다. 그리고 본인에게는 이득이 전혀 없는 활동이어야 됩니다. 봉사 시간을 채울 수 있었다. 이런 거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뭐 돈을 받았다, 상품을 받았다 이런 거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플러스 가점이 될 수 있는 거는 장기간 지속적인 활동이었으면 가점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요즘 보니까 코로나고 이렇다 보니까 봉사 활동이 한 번도 없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봉사 활동이 아니라 뭐 서포트 지역에서 이제 서포터즈 활동을 했거나 아니면은 하다 못해 지역 사회와 국가는 아니지만 남을 위해서 했던 활동을 적을 수밖에 없겠죠. 어쨌든 장기간의 봉사활동 경험이 가장 좋은 경험이 합니다. 그리고 제가 봉사활동 이제 또 할 때 좋은 봉사활동이라고 말씀드렸던 게 요즘 하도 세대 갈등이 많으니까 노인에 대한 봉사활동이 굉장히 좋아요. 아무래도 노인 중장년층을 여러분들은 응대할 경험이 별로 없거든요. 할아버지 할머니와 같이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노인들을 직접적으로 응대할 수 있는 그런 환경도 없단 말이죠. 그래서 봉사활동을 노인 관련 봉사활동을 하면은 이런 세대에 대한 이해도가 남들보다 좀 높겠죠. 그래서 당장의 스펙을 위해서 봉사활동을 하실 거라면 당장 노인복지회관 이런 데 찾아가시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작성 플러스는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어떤 활동으로 지역사회에 기여했다, 사회에 기여했다. 해당 활동은 제가 자발적인 동기에서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했고요. 제 시간 들였고요. 노력했습니다. 이런 내용 들어가면 되고 그를 통해서 봉사하는 게 남을 위해서 국가와 사회를 통해서 일하는 게 정말 중요하구나. 이렇게 보람찬 거였구나. 이렇게 느꼈다. 그래서 입사 후에도 제가 공공기관에 지원한 KR에 지원한 이유도 이런 국가와 사회를 위해 일하는 거기 때문에 지원한 거고 그런 마음가짐으로 지원했기 때문에 제가 하는 일 자체가 국가와 사회를 위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뭐 항목 4번은 정말 내가 국가와 지역사회의 뭐 봉사활동이나 이런 게 사례가 없어서 못 적는 게 아니라면 사실 편차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제가 항상 자기소개서 평가도 하고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 평가한 결과물들도 처리를 많이 해봤지만 봉사활동만큼 편차가 잘 안 나는 그 항목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항목보다는 여러분들이 이 평가에 대한 부담감을 조금 더 시면 됩니다. 자, 예시 요렇게 요런 거 들어가면 좋죠. 내가 오랜 기간 했으면은 오랜 기간 뭐 진짜 뭐 3, 4년 뭐 이렇게 1년 이상 했으면은 3년간 뭐 이렇게 바로 두 가지식으로 때리셔도 됩니다. 그래서 요것만 보더라도 어이구 3년이나 했어? 뭐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지역사회 그 어떤 활동을 통해서 어디에 기여했습니다. 이렇게 들어가고요. 자발적인 동기에 대해서 시작을 해야 되죠. 그래서 우연한 마음에 이제 봉사활동을 관심을 가지고 봉사하려고 했으나 기회가 없었다. 그런데 마침 내가 할 수 있는 봉사활동을 발견했고 내가 적극적으로 하고 싶어서 참여했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제가 제시 드리는 사례가 봉사 동아리 가입하려고 했는데 신입생밖에 안 받아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에 들어가고 있는데 막 어르신들이 그 동이었든지 마을은 이 분리수거를 한꺼번에 그 지역에 있는 그 공동 쓰레기통에 있는 그 분리수거들을 모아가지고 분리수거 그 쓰레기를 모아가지고 분리수거하는 활동을 했나 봐요. 자발적으로 뭐 자원봉사자들. 근데 지나가다 보니까 나이 든 사람들밖에 없다라는 거, 어르신들밖에 젊은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저걸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자발적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자발적인 동기에 의해서 내가 하고 싶어서 그 활동을 했다라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야심차게 시작했지만 힘들었다 하지만 했다라는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로 어르신 봉사활동이었기 때문에 힘이 필요한 일은 제가 해야 됐고 그리고 이거 힘들죠.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거.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속적인 이제 봉사활동이면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힘들고 매주 가는 것도 힘들고 주말에 하는 것도 힘들었지만 나는 지속적으로 그 활동을 했다. 그만큼 그게 봉사정신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한 몇 달이 아니라 한 6개월 이상 하셨으면 이렇게 기간을 직접 명시하시는 게 좋습니다. 6개월이라는 게 진짜 길거든요. 한 3개월만 이어가도 되게 긴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요 경험을 통해서 이런 내용이 들어가면 되죠. 대가 없이 주변을 위해서 일하는 게 얼마나 보람찬지 느꼈다. 사회를 위해서 공헌하는 게 얼마나 그 보람찬지 느꼈다. 그래서 공공기관 내가 지원한 거 아니냐. 그래서 입사 후에도 그런 보람 계속 느끼고 싶고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겠다. 책임감을 가지고 일하겠다. 뭐 이런 내용으로 마무리하시면 되는 거죠. 자, 마지막 항목입니다. 오늘 30분 안에 영상을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달려봅시다. 자, 요거는요, 조직 이해 능력 평가입니다.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핵심 역량이 뭐냐, 알고 있느냐, 이걸 평가하는 거죠. 그래서 조직 이해 능력 플러스 직무 수행 능력입니다. 요런 항목은 제가 최근에 영상들에서 굉장히 많이 다뤘던 것 같습니다. 쓰는 방법 아시는 분들 많죠? 계속 똑같습니다. 일단 이 항목 같은 경우에는 조직 이해 능력을 먼저 평가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체제 이해 능력은 보통 평가가 안 되고 조직의 목표에 대해서 알고 있는가, 그리고 조직의 목표 달성에 있어서 본인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알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평가하는 항목인데 쉽게 설명드리면 이런 겁니다. 조직의 목표 달성에 있어서 지원한 직무의 역할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가, 그리고 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어떤 핵심 역량이 필요한지 알고 있고 그것을 보유하고 있는가, 요걸 평가하는 항목이 이겁니다. 그래서 늘상 말씀드리지만 먼저 이걸 해야 되겠죠. 제가 최근 영상에서 계속 이 똑같은 항목들을 공략을 했기 때문에 여러 번 들으신 분들은 잔소리라고 느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처음 들으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상세하게 설명드리면 먼저 직무 기술서를 딱 펼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진 지식 기술을 체크하시는 겁니다. 막 동그라미 치겠죠. 무슨 지식, 무슨 기술, 동그라미 칩니다. 그리고 조금 많이 체크되는 이제 업무 분야가 있을 거예요. 보통 괄호치고 업무 분야 있잖아요. 그리고 관련 지식이나 기술들이 이렇게 있는데 요게 여러분들이 잘할 수 있는 업무입니다. 그래서 잘할 수 있는 업무를 갖다가 먼저 파악한 다음에 이 관련된 자격증, 그리고 교육사항, 이런 것들, 그리고 관련 경험들을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근거가, 요게 체크가 많이 된 업무 분야, 그리고 근거가 많은 업무 분야 자체가 여러분들의 핵심 역량이자 잘할 수 있는 업무인 겁니다. 요걸 파악하셔야지 쓰기 쉬워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경력이 있고 자격과 교육도 다 있다 하면은 별 5개짜리. 뭐 경력까지는 아니지만 관련 인턴이나 실습이 있고 자격과 교육 사항이 있다. 그러면 별 4개짜리. 자격과 교육 사항밖에 없다. 그러면 교육 별 3개짜리. 자격이나 교육상은 없지만 1턴이나 실습이나 아르바이트 한 건 있다. 그럼 별 2개짜리. 그 다음에 직무 관련 태도를 습득한 경험, 성실함, 책임감 이런 걸 보여줄 수 있는 경험은 아무짝에 쓸데없다고 이 항목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티어가 높은 여러분들의 직무 핵심 역량과 잘할 수 있는 업무를 찾은 다음에 작성을 시작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까지 파악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잘 할 수 있는 업무를 파악한 다음에 이 업무를 잘했을 때 기여할 수 있는 조직의 목표까지 확인하시고 이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 보시면 좋아요. 그 홈페이지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혁신 목표 및 세부 실행 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혁신 목표가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이렇게 자세하게 이게 개수가 좀 되죠. 요 부분에 대해서 지금 KR은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거 자체가 목표죠. 18개. 6대 과제와 18개 실행 과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업무를 잘할 수 있다라는 게 아마 분석을 통해서 나올 거고 이 업무를 잘했을 때 어떠한 실행 과제에 기여할 수 있는지 파악 끝나면요. 이 항목은 정말 쉽게 적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적는 거죠. 제가 생각하는 핵심 역량은 무엇이고요. 이유는 조직 차원에서 조직의 목표 차원에서 이게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간단하게 적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그 능력을 가지고 있고 자신 있는 업무는 어떤 것입니다. 그것을 증명할 그간의 노력은 이렇게 제가 개조식으로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런 능력들을 바탕으로 어떤 업무를 잘해서 18개 실행 과제 중 어떤 것에 기여할 자신이 있습니다.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제가 지원한 토목직 업무를 잘하기 위해서 필요한 핵심 역량은 뭐 이런 능력입니다. 설계 능력입니다. 그 이유는 18개 실행 과제와 연관지어서 하면 되겠죠. 친환경 철도 건설 너희 해야 되지 않느냐? 스마트 철도 건설 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 하려면 설계 능력이 필요하지 않느냐? 고도화된 설계 능력. 그래서 저는 그러한 설계 능력을 부여하고 있는데 특히나 이런 업무에 자신이 있다. 철도 설계, 지반 설계에 자신이 있다. 그래서 요 능력들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요러요러한 노력들을 했습니다 하고 쭉 정리를 하면 되겠죠. 관련 자격증은 요런 거 땄고요. 관련 교육은 전공 교과 요런 거 들었고 외부 교육 요런 거 들었습니다. 그리고 관련 경험으로 요러요러한 대외 활동도 했습니다. 그걸 통해서 요러한 능력들을 습득을 했지요. 자, 이렇게 적고 그 다음에 뭐 들어가죠? 위와 같은 노력으로 요런 능력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18개의 과제 중 요거에 기여할 자신이 있는 거죠. 요렇게 마무리 하시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항목 5번까지 다 써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좀 어렵죠? 요번에 항목이 제가 제시드린 평가지표, 평가죠. 요번에 평가하기 때문에 제가 제시드리는 예상평가 지표에 따라서 제가 안내드린 플롯에 따라서 들어갈 내용이 다 들어갈 수 있게 꼼꼼하게 작성해서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